강남 중심가의 플래티넘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한소유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담긴 가먼트백을 조심스럽게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석 오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유는 작게 중얼거리며 스위트룸 문 앞에 섰습니다. 약혼자 정우석에게 직접 고른 드레스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녀는 이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00여 명의 하객 앞에 신부로 설 예정이었습니다. 한소윤, 28살. 그녀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대기업 한일식품 창업주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생겼지만 소유는 늘 혼자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 기획팀에서 일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이 아닌 혈통으로만 평가했지요. 그런 그녀에게 정우석은 처음으로 다가온 따뜻함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변호사인 우석은 1년 전 회사 법률자문관으로 만나 소윤에게 청혼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좋습니다라던 그의 말이 소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소윤은 카드키를 꺼내려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이벤트를 위해 소리 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끝이야. 문틈 사이로 우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윤은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알 더 먹이면 소윤이는 죽어. 약물 부작용으로 처리하면 완벽하지. 이어진 것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윤은 그 음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다연. 소윤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라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우석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들키면. 들킬 리 없어. 지난 석 달 동안 비타민이라고 먹인 약. 이미 소윤이 몸속에 충분히 쌓였어. 오늘 결혼식 전에 한 알만 더 먹이면 심장마비로 갈 거야. 소윤의 손에서 가먼트백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비타민? 지난 석 달 우석은 매일 아침 건강 챙기라며 흰색 알약을 건넸습니다. 소윤은 의심 없이 매일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재산만 챙기면 되는 거죠? 유언장은 이미 우석 오빠 앞으로. 당연하지. 결혼 전에 유언장 작성해 놓은 게 신의 한 수였어. 한일식품 지분 35%, 부동산, 예금까지. 소윤이 죽으면 법적 배우자인 내가 다 받아. 그럼 저는요? 다연아, 내가 언제 널 버린다고 했어? 1년만 기다려. 소윤이 죽고 1년 뒤에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거리는 다연의 웃음과 우석의 낮은 웃음이 섞였습니다. 소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가슴 한쪽이 쿵쿵거리며 아팠습니다. 이게 약 때문인가? 최근 몇 주 동안 느껴진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손끝 저림. 소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만 여겼지요. 10시 45분에 메이크업 끝나면 그때 먹이면 돼. 시작 전에 쓰러질 거야. 소유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10시 15분이었습니다. 30분 뒤면 그녀는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꼬이며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쿵쾅거렸지요. 살아야 해, 살아야. 소유는 간신히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2개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가족 주치의 노도훈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울렸습니다. 소윤 씨? 오늘 결혼식 아닌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소윤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뺨에 닿았지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소유는 복도 저편에서 들리는 우석과 다연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시계는 10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지 단 3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딘가에서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지요. 깨어나셨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도훈 원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병원 지하 특실입니다. 일반 응급실로 가면 들킬 테니까요. 소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 곳곳이 무겁고 아팠지요. 결혼식은요? 취소됐습니다. 신부가 실종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도훈은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기탈리스 성분이 검출됐어요. 심장약의 일종인데 과다 복용하면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소윤의 손이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조금씩 쌓였을 겁니다. 오늘 한 알만 더 먹었다면 도훈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걸. 아니,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걸. 경찰에 신고해야죠.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정우석 씨가 직접 약을 건넨 CCTV라도 있나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석 오빠와 다연이가 녹음은요? 소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너무 충격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소윤 씨 상태로는 법정에 서기도 힘듭니다. 약물이 완전히 빠지려면 최소 2주는 걸려요.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라 창문은 작고 높았지만 그곳으로 희미한 햇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찰이 믿어줄지도 의문입니다. 재벌가 상속녀가 약혼자와 친구를 모함한다? 언론이 뭐라고 쓸지 뻔해요. 소윤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훈이 소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죽은 척하세요. 소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정우석과 박다연이 소윤 씨를 찾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도훈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체온을 급격히 낮추고 맥박을 거의 감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외관상으론 사망과 구별이 안 돼요. 그게 가능한가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소윤 씨에겐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윤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죽은 척한다. 그 다음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도훈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소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 손을 잡아주던 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10일입니다. 장례 절차가 그 정도 걸려요. 10일 동안 죽은 척 누워있으라는 거군요. 제가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소윤은 눈을 떴습니다.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20년 전 어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의 부탁으로 소윤의 건강을 돌봐주었지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소윤 씨를 지켜드리겠다고. 소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확실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고 싶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교체하고 각종 장비를 점검했지요. 소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훈이 태블릿을 꺼내 소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유언 영상입니다. 지금 찍어두세요. 장례식 마지막 날 공개할 겁니다. 소윤은 화면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소윤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아니, 죽은 척하고 있을 겁니다. 화면 속 소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영상은 3분간 이어졌습니다. 소윤은 우석과 다연의 대화 내용, 약물 복용 사실, 유언장 작성 경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녹화가 끝나자 도훈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도훈이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거예요. 소윤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바늘을 찔렀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왔지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춥고 어지러울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만약 정말 죽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윤은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30분 뒤 노도훈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지요. 환자 상태 위중합니다. 맥박 거의 감지 안 됩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모든 뉴스 채널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일식품 창업주 외동딸 한소윤 씨.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 향년 28세. 스튜디오 앵커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화면에는 소윤의 증명사진이 떴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정우석은 그 뉴스를 보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다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 장례식장에서 하얀 수의를 입은 소윤이 관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10일. 10일만 버티면 돼. 차가운 어둠 속에서 소윤은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